반갑습니다. 빗생TV의 내 마음은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 체험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오늘 하루의 체험이 여러분의 의식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빗생TV를 보시면 세상에서는 안 쓰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영혼의 물질 체험과 생명체의 의식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영혼의 물질 체험이란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아주 일상 용어인데요. 이것은 우리 존재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영혼이 계속해서 삶과 죽음에 윤회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체의 의식인데요. 생명체들, 모든 생명체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혼의 물질 체험과 생명체의 의식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어질 다음 강의들에 영혼의 물질 체험과 식물의 의식, 동물의 의식, 인간의 의식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가능하면 쉽고 편안하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해서 작용하는가 참 궁금해했고 밝혀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학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뇌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인류는 의식의 본질에 대해서 시원하게 꿰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 의식이 작용하고 있어, 이렇게 체험적으로 매 순간 경험에서 알고는 있지만 의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참 쉽진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뭔가 애매하고 결국엔 의식이란 참 신비로운 영역이다. 이런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 아닌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서는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학자들은 의식이란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정신과 육체의 관계, 뇌의 기능과 인간의 의식의 관계, 동물의 뇌와 인간의 뇌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뇌가 어떻게 작용해서 의식이 발생하고 작동하는가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사실과 검증된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학기술 수준을 넘어서 존재하는 그 무엇, 인간의 눈이나 인간이 개발한 과학기술 장비로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들의 세계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학문들의 영역에서는 의식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의식의 실체에 대해 아직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영과 혼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우리 영이 탄생할 때 그때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의식 한 조각이 있습니다.
나의 영으로부터 나의 영의식이 나오고 물질 세계로 내려올 때 부여받은 나의 혼으로부터 나의 혼의식이 나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식의 본질에 대한 접근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영들의 세계는 비물질 세계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람, 인간이라는 외투를 입고 물질 체험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비물질 세계의 에너지체로 존재하고 있던 나의 영혼이 물질로 구성된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물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상을 색의 세계라고 합니다. 창조주께서 계시는 18차원 파라다이스를 공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은 창조주께서 계시는 무극의 하늘, 공의 세계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몸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 공의 세계에서 조물되어 탄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몸,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 또한 그 에너지의 근원은 공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역시 저절로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창조주의 에너지로부터 분화되어 18차원에 계신 창조주의 에너지의 진동수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물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색, 기, 공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고 진동수가 서로 다른 색, 기, 공의 층위가 하나로 통합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상의 진동수보다 훨씬 높은 진동수를 가진 영혼이 낮은 진동수의 물질로 구성된 몸이라는 영혼의 외투에 들어와서 우리 몸속의 공의 층위에 자리를 잡고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며 살아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 몸에 들어와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이 몸을 통해서 구현하고 이 몸을 통해 펼쳐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께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물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동물들은 그 종류가 무척이나 많은데요. 동물들도 종별로 각자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감정도 느끼며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동물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한 종류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는 강아지라고 가정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의 영혼의 진화 여정상에 동물의 체험 과정이 결정된다면 강아지 혹은 선생님이 떠올리신 그 동물의 외투를 부여받고 그 동물로 태어나서 물질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과 동물의 체험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가정일 뿐입니다.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영의 크기 그대로는 안 되고 강아지에 맞게 영을 더 작게 나누어야만 강아지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의 크기가 작아지면 의식의 크기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강아지 외투를 입고 태어난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지금 나의 의식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몸만 강아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강아지의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강아지의 귀로 듣고 강아지의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지금과 비교하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도 냄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간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더 많은 소리가 들리는 세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마다 의식과 감정을 구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 다른 말로는 마음 발생 장치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 발생 장치와 동물의 마음 발생 장치는 서로 다릅니다. 생명체마다 그 외투가 갖고 있는 진동수와 특징이 있고 의식을 구현하는 마음 발생 장치도 그 외투에 맞게 동물 중에서도 사자는 포효하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게 강아지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드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게 그 종의 특징에 맞게 세팅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식을 구현하는 시스템과 동물의 의식을 구현하는 시스템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동물의 몸에 들어가는 영의 크기도 다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도 다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영혼의 외투에 맞게 구현해주는 마음 발생 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과 동물의 의식은 너무나도 큰 분명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물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서는 답이 갈립니다. 식물에는 의식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 하는 분도 계시고 당연히 식물에도 의식이 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광물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멩이, 금속, 이런 광물들 말이죠. 광물이 그냥 광물이지, 그냥 물질이지, 광물에 무슨 의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각각 구현하는 의식의 층위가 다를 뿐입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이란 형태와 모양, 색깔을 가진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즉, 모든 물질에는 의식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모든 물질에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에 의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 세상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영혼이 탄생할 때 창조주의 의식 한 조각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창조주의 에너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의식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창조주의 에너지가 분화되고 진동수를 낮추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고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세상 만물은 영혼들이
물질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 창조된 영혼들의 외투입니다. 영혼이 탄생하면 영혼은 자신의 우주적 신분에 맞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혼의 외투를 입고 물질 세계에 태어나서 물질 여행을 하는 여정이 계획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반 영혼, 상승하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물질 체험을 돕고 있는 영혼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영혼들을 천사 또는 하강하는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상승하는 영혼들은 광물부터 식물, 동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체험하면서 하나하나 진화의 여정을 밟아나가는 영혼 그룹입니다. 체험.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배우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접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데리고 갑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접하고 때로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거나 한계 상황에 자신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몸소 체험하는 것, 감각, 감정, 생각들이 모두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업적인 일들, 취미생활도 모두가 체험이고 심지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일,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들도 모두가 체험입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인간의 관점이든 우리 영혼의 관점이든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영혼이 물질 세상에서 체험을 하기 위해 준비되고 계획되어서 태어나 살다가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영혼이 비물질 세계에서 에너지체로 존재할 때는 체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사람이나 그 외 다른 형태의 물질 외투를 입고 물질 세상에 태어나 감각과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생생하게 실감나게 피부로 느끼며 체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의식이 확장되고 성장하여 영혼이 진화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의 물질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물질 체험을 통해서만이 진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하나 졸업하고 진학하는 것처럼 광물, 식물, 동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체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영혼에게 축복의 시간이며 영이 탄생하면서부터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에 들어온 영은 인간으로서 물질 체험을 할 만큼 영의 크기가 커야 하고 동물의 몸에 들어간 영은 아직 인간의 체험을 하기 전에 성장 진화 중에 있는 작은 영이거나 영을 작게 분화해서 동물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의 몸에 들어간 영은 그보다 더 크기가 훨씬 작고 광물의 몸에 들어간 영은 갓 태어나서 이제 막 물질 체험을 시작한 영이 아주 작은 크기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게 분화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광물에 들어가 있는 영의 크기는 너무 작아서 사람들은 광물의 의식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식물도 어린 영이 아주 작은 크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만 보면 식물에 의식이 있다고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광물과 식물, 동물, 인간의 의식의 차이는 이 외투들에 들어가 있는 영의 크기의 차이도 있지만 식물, 동물, 인간이라는 각각의 외투에 장착되어 있는 마음 발생 장치, 즉 의식을 구현해주는 시스템의 차이가 의식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외투를 입었을 때 구현해낼 수 있는 의식의 층위가 달라지게 되고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의식을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영혼의 외투를 구분할 때 1차원의 광물, 2차원의 식물, 3차원의 동물, 4차원의 인간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문명을 건설했으니 세상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광물, 식물, 동물, 인간 모두가 영혼이 체험해야 할 필수 과정들이며 일반 영혼들 모두가 자신의 진화 단계에 맞게 하나하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우주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진화한 영혼들에게 인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장 많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고 가장 높은 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만이 특별하다고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다른 존재들의 희생으로 수많은 서비스들을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창조주의 피조물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영혼들이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 삼라만상이 나와 다를 바 없는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영혼이 탄생하면 영혼은 물질 세상에 태어나서 물질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혼의 물질 체험이라고 하며 영혼은 오로지 물질 체험을 통해서만이 진화할 수 있습니다. 둘, 생명체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영혼이 입는 외투입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생명체들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화를 한다는 것은 물질 세상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의식이 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듣고 계시는 이 빗생TV 강의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의식의 전환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다음 시리즈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